천안댁이 막말을 해도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다. 아침 식사 이후의 일과는 식당에서 잔심부름을 하는 것이었다. 본관에서 경찰들이 자잘한 것들, 담배나 음료수 같은 것들을 시키면 잽싸게 배달해주는 것이 주로 하는 일이었다. 또한 전투경찰인 명호가 내주는 한글쓰기 숙제를 해야 했다. 공책을 펴는데 천안댁이 마늘 한 양동이를 내주고는 까라고 했다. 차라리 잘된 일인지도 몰랐다. 마늘이라도 까고 있어야지. 가슴이 두근거려 주체 못할 지경이었다. 유영사가 발목을 삐어 며칠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면 무조건 성공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이런 기회는 두 번 다시 없을 것이었다. 강수, 전화다. 누가 나한테 전화를 해? 나는 경찰서에서 생활하는 동안 개인적인 전화를 단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던 터라 몹시 뜻밖이었다. 문득 형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러나 그럴 리는 없었다. 내가 납치된 지 일주일 만에야 경찰서를 방문한 형이 유영사에게 시부렁대던 말이 아직도 귀에 생생했다. 뭐라고 감사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요. 지가 명색이 형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터울이 20도 넘는 판에 아들놈이나 마찬가지입니다요. 아버님 어머님이 느금하게 무리하셨죠. 애새끼가 5살 되는 것도 못 보고 돌아가실 거면서 그 무리를 했나. 나도 답답하다니까요. 근데 이 자식이 집안에 도통 내력이 없는 도적놈을 닮았나. 하라는 공부는 절대로 않고 나돌아댕기며 도둑질이나 해대는데 난들 안 돌아버리겠습니까요? 아무리 좁해도 그 개같은 버릇이 떨어지질 않으니 내 속도 어지간히 끌었다니까요. 이 자식은 패서 될 놈이 아니고 정신머리를 뜯어 고쳐야 될 놈이 마땅한디 나라의 정신개조기관이라는 소년원인가 무엇인가도 안 받아주고 이 불쌍놈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판국인디 이렇게 형사님이 나서주시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난감해버리네요. 더더욱 잊혀지지가 않는 것은 내가 처음으로 경찰서를 탈출해 집으로 갔던 새벽의 일이었다. 형은 반가워하기는커녕 바로 유 형사에게 전화를 걸어 애를 데리고 갔으면 끝까지 책임져야 될 게 아니냐고 오히려 꾸짖었다. 형수님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았다. 나를 반가워해 준 것은 감나무에 세 줄로 묶여있던 검둥이 개뿐이었다. 형은 유형사가 도착할 때까지 경찰서에서도 못 버티냐고 나를 때렸다. 어디 형한테 맞은 게 그때뿐이었겠는가. 그러나 그날 일이 유독 가슴에 아프게 남아있는 이유는 한 달간이나 떨어져 있다가 내 딴에는 감옥 같은 경찰서를 빠져나와 찾아간 형의 품이었는데 그런 대접을 받았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그날 이후로 형을 형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었다. 어차피 그런 형은 없는 게 나았다. 그래도 아버지나 다름없는 형에 대한 미련이 내 가슴 어느 구석인가 남아있었던 것일까? 난데없는 전화의 주인이 형일 것이라고 지레짐작하다니. 강수냐? 유형사였다. 형일 것이라고 생각한 나는 바보였다. 그렇다. 나는 유형사를 잠시 잊고 있었다. 그의 몸뚱이는 병원에 있지만 그의 예리한 눈은 경찰서를 떠나지 않고 여전히 나를 감시하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다. 운동했어? 예, 그렇습니다. 유형사는 정경들처럼 군대식으로 대답하지 않을 때에도 기가 빠졌다는 이유로 나를 때렸다. 형사에게 청소했어? 예, 그렇습니다. 팔이 낙상할 정도로? 예, 그렇습니다. 거짓말 아니지? 거짓말 아닙니다. 좋아. 나중에 확인해봐서 거짓말이면은 작살난다. 밥은 먹었냐? 예, 먹었습니다. 너 지금 내가 병원에 신세 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예, 그렇습니다. 기분 좋지? 하마터면 예, 그렇습니다라고 솔직하게 대답할 뻔했다. 아닙니다. 슬픕니다. 거짓말이지? 솔직히 말해봐.
정말입니다. 하늘이 무너진 것처럼 슬픕니다. 고맙다. 아이, 재수가 없으려니까 발목을 다 뼈구나. 네가 그렇게 슬퍼하는데 빨리 낫겠지. 깁스를 하고라도 글피까지는 나가마. 너 때문에라도 꼭 나가야겠다. 내 없다고 게으름 피우지 말고 특히 튈 생각하지 말아라. 열심히 일하고 성심껏 공부하고 있어. 내가 수시로 전화할 거니까 어디 짱 박혀서 잘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을 거다. 알겠나? 예, 알겠습니다. 마늘 양동이는 까도 줄어들지 않는 것만 같았다. 정문 쪽이 시끄러웠다. 보지 않아도 뻔했다. 오늘은 유치장에 있던 미결수를 지방검찰청으로 이송하는 수요일이었다. 미결수와 그의 가족은 한마디라도 더 나누려고 애쓸 것이고 경찰과 전경은 통제하려고 악다구니를 써대고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재미난 일은 얼마든지 많았다. 형사들의 용의자 취조, 전경들의 한따까리, 데모 진압 훈련, 사고 처리반 경찰들과 교통사고를 저지른 시민들의 따따붙다, 전경대 의경의 농구 시합, 신바람 나는 난장판이 여기 경찰서처럼 빈번하게 펼쳐지는 것도 드물 것이었다. 경찰서에서 처음 일주일은 보는 것마다 듣는 것마다 겪는 일마다 새롭고 신기루었다. 그러나 곧 지루해졌고 답답해졌다. 내가 감나무에 쇠 줄로 묶여있는 검둥이와 다를 바 없는 처지임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던 것이다. 나는 도둑질을 너무 잘했기 때문에 납치되었다.